결혼만이 여자의 길이라던 사우디 여성. 몰래 김치찌개를 끓이다 왕실의 문이 열렸다. 이 믿기 힘든 인생 반전. 무슨 사연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 사는 아미라라고 해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27살입니다. 명문대라고 하면 화려하게만 들리겠지만 사실 제 삶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대학을 나왔지만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보수의 끝판인 저희 집은 여자란 자고로 결혼하기 전까지 집안일을 도우면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머니를 도와서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게 제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남동생 라일과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 곧장 집안 청소와 빨래를 시작했죠. 그러다가 저녁이면 어머니와 함께 남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이 제 요즘 일과였어요. 항상 여자들만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가끔은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아미라는 언제 시집 가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듣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쌓이고 있었죠. 어느 날 동생 라일의 노트북을 빌려 쓰게 된 날이 있어요. 우연히 열어본 파일에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저 궁금한 맘에 열어본 영상이었는데 한 편, 두 편 보다 보니까 깊게 빠져들 정도로 매력있더라고요.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이끄는 그들의 팀이 전 세계 작은 마을에서 식당을 열어서 한국 음식을 선보이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 중에 제일 신기하고 부러웠던 건 여성들이 자유롭게 여행하고 자신의 꿈을 쫓아 생활한다는 것이었죠. 거기에 나오는 정유미라는 여배우가 웃으면서 요리하고 손님들과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위해 살고 있네. 그런 걸 부러워하는 제 자신을 보고 내 인생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어요. 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도 언젠가 생길 남편의 사업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아버지의 기대 때문이었고요. 매일 집안일을 하며 배우는 것도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한 일이었어요. 저는 혼자 깨달은 그날 밤 생각이 많아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라일의 노트북을 몰래 가져와서 또 다른 한국 프로그램을 찾아봤어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리사가 작은 식당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내용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많은 여성 사장님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만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나만의 무언가를 가질 수 있을까? 윤식당에서 본 비빔밥의 모습과 골목식당에서의 여사장님들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화려한 색깔의 야채들과 고추장이 어울리는 모습이 제가 꿈꾸는 멋지고 화려한 인생이라고 느껴졌어요. 내일부터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침대에 누워서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이 작은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첫 번째 다짐이었어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결심을 하기 무섭게 저는 조용한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인터넷으로 한국 요리들을 검색해봤어요. 다행히 저희 집안은 부유한 편이라서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게 좋았어요. 처음 도전해볼 한국 요리는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양배추로 대체한 김치볶음밥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형편없었지만 뿌듯함은 말할 수 없었어요. 매콤한 맛이 입 안 구석구석으로 퍼질 때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것만 같았죠. 한국 요리의 맛을 들이니 자연스레 한국어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 요리를 먹고 한국말로 멋지게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밤마다 라일의 노트북으로 한국어 기초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아주 쉬운 인사말부터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웠지만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는 게 재밌었어요. 한글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서 배울 때 되게 신기했어요. 아랍어와는 전혀 다른 문자지만 그래서인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특히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제 비밀스러운 교과서가 됐습니다. 요리 방법뿐만 아니라 가게 운영 방식과 손님을 응대하는 법까지 눈여겨보게 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요리사인 동시에 사업가라는 점이 되게 특이했어요. 대학에서 배운 경영 지식이 이런데 쓰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게 됐죠. 그가 작은 식당 주인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음식으로도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흥미를 점점 더 쌓아가던 중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보게 되었어요. 주인공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가게를 여는 이야기였어요. 나도 언젠가 내 가게를 차릴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됐어요. 박서준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이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습에 제가 비춰져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한밤중에 몰래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어머니에게 들킬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빨간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치 냄새를 맡고는 어머니가 무슨 냄새냐며 부엌으로 나오셨거든요. 급하게 창문을 열고 냄비를 싱크대에 숨겼어요. 그냥 라면 끓여 먹는다고 둘러댔고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위기를 모면했을 때 무언가 짜릿한 성취감도 느껴졌어요. 그 순간부터 제 취미는 더 은밀한 반항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착한 딸로 집안일을 돕고 밤에는 비밀리에 한국 문화를 탐험하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어요. 가끔은 양심의 가책을 한 번씩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고 행복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국 요리책을 알아봐 책 사이에 끼워 숨겨 읽기도 했어요. 마치 보물을 숨긴 것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일상에 폭탄 같은 소식이 하나 떨어졌어요.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불쑥 던진 이야기가 제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했죠. 아미라, 내 사촌 파이살과의 결혼을 생각해보는 거 어떠니? 집안도 좋고 사업도 번창하니 너한테 잘해줄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촌 파이살은 15살 많은 40대 초반의 남자로 2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역업으로 돈은 많이 벌었을 지언정 여자를 함부로 대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 아버지 말은 거의 명령이나 같았어요. 저는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간신히 한마디 내뱉었어요. 그런 제가 못마땅한지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지만 다행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폭탄 같은 발언 때문인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렇게 체할 것 같은 마음으로 식사를 끝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대사가 계속 머리에서 맴돌며 제 맘을 헤집어 놓았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런데 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지 너무 싫었어요. 침대 위에 웅크린 채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마치 제 슬픔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 같이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적막했어요.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던 친구 하자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너무 우울한데 만날 수 있어? 하자르는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오후 3시. 알 나흐다 몰에서 만나자. 그 짧은 메시지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하자르와의 만남이 제 인생의 2번째 전환점이 됐어요. 카페에서 조심스럽게 제 고민을 털어놓으니 하자르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군요. 나도 너와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 그리고 우리 같은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하자르는 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한 조용한 반항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더 강해진 반항아의 느낌이 났죠. 하자르는 비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역시 반항아 타이틀은 어디 안 갔죠.
전통적인 삶에 의문을 품은 사우디 여성들이 모여서 각자의 고민과 꿈을 나눈다고 했어요. 우리 커뮤니티에 와볼래? 너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 하자르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문득 떠올랐어요. 우리 집 지하실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작은 방이 있었죠. 창고로 쓰던 곳인데 그곳을 제 비밀 요리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이 제 첫 번째 구체적인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주인공들처럼 저도 첫 걸음을 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조금씩 지하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가구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버려진 테이블을 닦아 작업대로 만들었죠. 먼지가 가득한 공간을 청소하는 동안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미래의 제 공간을 상상하며 즐겁게 일했어요. 낡은 선반도 깨끗이 닦아 정리했습니다. 그곳에 조미료와 도구들을 놓을 생각이었죠. 가끔은 숨이 막힐 정도로 먼지가 날렸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공간이 제 꿈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몰래 작은 전기레인지도 주문했습니다. 배송 온 날 마침 라일이 문을 열어줬는데 제 계획을 들키고 말았어요. 커다란 상자를 보고 라일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죠. 누나, 이게 뭐야? 제 비밀이 들통난 순간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라일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됐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놀랍게도 라일은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 비밀은 지켜줄게. 라일의 응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린 동생이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라일은 제 비밀 프로젝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지하실로 내려와 함께 공간을 꾸미고 필요한 물건들을 구해주기도 했죠. 라일의 친구들까지 비밀리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이런 공간을 만드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기꺼이 손을 보태줬어요. 지하실의 작은 요리 공간이 완성됐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제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벽에는 한국 요리 레시피를 인쇄해 붙이고 작은 한국 국기도 달았어요. 마치 이 작은 공간만큼은 제 나라, 제 영토인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을 때마다 두 개의 세계를 오가는 기분이었어요. 한쪽은 나를 가두는 세계, 다른 한쪽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세계. 가끔은 이 비밀 공간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제 자신만의 작은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어느 날 하자르가 제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이 실제로 만나는 모임이 있어.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데 내가 한국 요리를 좀 가져와 줄 수 있을까? 처음엔 겁이 났지만 새로운 도전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 제안은 제 비밀스런 취미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 같았어요. 몇 번이나 거절하려다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모임은 하자르의 사촌언니 집에서 열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출장 중이어서 안전하게 모일 수 있었죠. 저는 김치볶음밥과 떡볶이를 준비했어요. 라일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아이는 요리 재료를 사다 주는 것은 물론 저를 차로 데려다 주기까지 했으니까요. 집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떨렸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머릿속으로 계속 요리 설명을 연습했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로 만든 볶음밥이에요. 매콤하지만 계속 끌리는 게 매력 있는 음식이죠. 모임에 참석한 10명의 여성들은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대생, 작가 지망생, 비밀리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까지 모두 자신만의 꿈을 품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서 제 요리를 내놓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김치볶음밥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해 먹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죠.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누군가 질문했어요.
이 빨간 음식은 맵나요? 네, 조금 맵지만 계속 먹게 되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매운맛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놀랍게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와, 이런 맛은 처음이야. 매콤하면서도 짭짤한 이 맛이 중독성 있네. 여성들은 저마다 감탄사를 내뱉으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요리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줬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감동을 읽을 수 있었죠. 한 여성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음식으로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부럽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자연스레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본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죠.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습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여성은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신의 가게를 운영해요. 그리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건 제가 간절히 바라는 현실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자르와 저는 그날 이후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요리와 문화에 대한 제 열정, 그리고 변화를 갈망하는 하자르의 의지가 만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했어요. 우리 블로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사우디 여성들의 한식 도전기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하자르의 제안에 처음엔 두려웠지만 곧 흥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익명으로 시작한 블로그는 단순한 요리 레시피를 넘어 한국 문화에서 배운 자기 표현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간이 됐어요. 하자르는 기술적인 부분을 맡고 저는 콘텐츠를 제작했죠. 처음엔 김치찌개 만드는 법, 비빔밥 플레이팅 요령 같은 간단한 글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콘텐츠의 폭을 넓혀갔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와 그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명령이 될 수 있다는 걸 한국 드라마가 알려줬어요. 이런 글들은 사우디 여성들 사이에서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놀랍게도 블로그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어요. 첫 달에 100명 정도의 방문자로 시작했는데 3개월 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우리 블로그를 찾았습니다. 댓글란은 다양한 이야기로 채워졌어요. 나도 몰래 한국 드라마를 봐요. 김치찌개 레시피 덕분에 가족들에게 칭찬받았어요. 한국 음악도 소개해주세요. 특히 놀라웠던 건 요리법 댓글창이 점차 우리 삶과 꿈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는 점이었어요. 나도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요. 어머니에게 대학원 진학 희망을 이야기했더니 반대하셨어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들이 올라왔죠.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 응원과 조언을 남겼습니다. 요리법 댓글창은 곧 우리의 꿈과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어요. 도전을 시작했다는 그 목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큰 물결이 되어갔습니다. 블로그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더 용감해졌어요. 한국 여성들의 성공 스토리라는 코너도 만들었죠. 김연아, 윤여정 같은 세계적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비밀 오프라인 모임도 점점 늘어났어요. 리야드 외에도 제다, 담맘에서도 작은 모임이 생겨났고 각 모임에서는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비록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작은 혁명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전해준 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과 가능성을 보여준 창문이었어요. 한국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 같았습니다. 우리 블로그가 인기를 얻으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 아라비아 같은 아랍 언론에서 사우디 여성들 사이에서 번지는 한류 열풍이라는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물론 저희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블로그의 내용이 인용되었죠.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활동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 거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보수 종교단체에서 우리 블로그를 전통문화훼손으로 고발한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익명으로 운영했다고 생각했던 블로그가 해킹을 당해 제 신원이 노출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격분해서 제 방으로 들어오셨죠. 아미라,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집안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참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분노로 가득 찼어요. 내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파이살과의 혼담도 깨졌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제 꿈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도 강했어요. 라일은 제 편이 되어주려 했지만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저는 방에 갇혀 며칠을 보냈습니다. 폰과 노트북을 모두 빼앗겼고 지하실 비밀 공간도 폐쇄됐어요.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완전히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왕실 관계자를 자처하는 여성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보낸 공식 문서를 보고는 표정이 바뀌셨죠.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왕족 중 한 분이셨는데 우리 블로그를 통해 한국 음식을 알게 되었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체포될 줄 알았던 그날, 경찰차 대신 궁에서 온 차량이 저를 찾아왔어요. 공주님께서 당신의 김치를 더 드시고 싶어 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뒤집어진 기분이었죠. 유명 유제품 회사의 홍보 행사에 한국 음식을 선보여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아버지는 하루 종일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저녁 식사 시간에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내가 원하는 게 정말 이거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시더니 그럼 한번 해보라고 믿어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제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2023년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여성 문화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냈고 놀랍게도 첫 번째 수혜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됐어요. 리야드 중심가에 서울의 맛이라는 작은 한식당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다니. 레스토랑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요리사를 초청해 정통 한식 레시피를 배웠고 인테리어도 한국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어요. 하자르는 마케팅을 맡아주었고 라일은 음식 재료 공급 루트를 찾아주었죠. 가족들조차 점차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나중엔 주방에서 함께 일해주셨어요. 개업 첫날,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손님이 올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우리 블로그 팔로워들이 입소문을 내준 덕분이었습니다. 아미라의 김치찌개를 꼭 먹어봐야 해. 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서울의 맛은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여성들이 모여 한국 문화와 자신들의 꿈을 나누는 공간이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엔 한국 드라마 상영회를 열었고 목요일엔 한국어 스터디 모임도 진행했어요. 사우디 젊은 세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자리 잡은 거죠. 아직 법적 변화는 없었지만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오픈 1주년이 되던 날 한국 대사관에서 특별 방문이 있었어요. 대사님은 직접 오셔서 축하해 주셨죠. 음식은 국경을 넘고 문화는 마음을 바꾼다는 대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옳았다. 내 덕분에 세상이 변하고 있어. 우리는 대대적인 법적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제 레스토랑을 방문한 한 소녀가 말했죠. 언니처럼 나도 꿈을 이룰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불씨가 사우디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의 꿈도 언젠가 현실이 될 거라고요. 흔한 김치찌개를 통해 인생의 반전을 이뤄낸 아미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음식과 문화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